당신의 지나친 사랑이 자식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주변을 항상 맴돌며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과잉 보호와 과도한 간섭은 사랑이 아닌 자식, 인생의 독입니다. 평생 자신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어른으로 키우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지나치게 보호하고 간섭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의 83%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부모의 과잉 보호를 받은 자녀들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병률이 일반 가정의 2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과한 사랑이 정신건강을 해칩니다. 이 영상은 50년간의 양육 경험과 심리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성공시키는 비결, 손주 양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 그리고 은퇴 후에도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모-자녀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인천에 사는 박정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3 자녀를 키웠습니다. 큰아이는 지금 40 넘어 의사가 되었고, 둘째는 기업에 다니고, 막내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첫째를 키울 때는 말 그대로 헬리콥터 부모였어요. 아이 주변을 항상 맴돌며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간섭했죠. 지난달 35 둘째가 또 실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주세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반면 첫째와 셋째는 어려움 앞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 답을 찾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새는 알을 깨야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와 셋째에게는 알을 깨는 기회를 줬지만 둘째에게는 줬을까요? 아니요. 저는 둘째의 알을 대신 깨주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며 보호했죠. 그 과도한 사랑이 아이의 날개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손자 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 세대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학원에서 학원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심지어 대학생 자녀의 과제까지 챙기는 모습을요. 우리 애가 아직 어려서 하는 말은 자녀가 30이 넘어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의존적인 성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장하셨나요?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부모님의 가르침 아래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녀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걸까요? 제 큰아이는 의대에 진학하라는 제 강요에 맞서 절대 의사가 되지 않겠다며 법대에 갔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그 아이는 의료법 전문 변호사로 성공했습니다. 반면 둘째는 모든 결정을 저에게 맡겼고 저는 좋은 직장을 위해 경영학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꿈을 잃었고 지금까지 일자리를 옮겨 다니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실패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67세인 저는 셋째가 23세 창업에 실패했을 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나 지금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둘째, 자녀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태도입니다. 내가 너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살았으니까 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가 의사 대신 변호사를 선택했을 때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자신의 결정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셋째, 자녀에게 일찍부터 경제적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막내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모든 금융 결정을 스스로 하도록 했습니다. 실수로 적금을 깨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돈의 가치와 관리 방법을 배웠죠. 반면 둘째는 모든 재정을 제가 관리했고 결과적으로 지금도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이것은 방관이나 무관심이 아닌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날개로 비상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손주를 키우는 대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손주가 넘어져도 바로 일으켜 세우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자녀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곧 나의 성공과 실패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녀에게 나는 내 삶이 있고 너는 내 삶이 있어 라고 명확히 알려주세요.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에게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엄마 아빠처럼 자신의 꿈을 잃지 마라가 아닐까요?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기억할 부모의 모습은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제 셋째가 최근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자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더 행복해 보여요. 그 모습이 저한테도 용기를 줘요. 이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살고 있는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행복과 꿈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신이 행복할 때 비로소 자녀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녀가 독립한 후 다시 자신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제가 도자기를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전에 포기했던 꿈이나 취미를 다시 찾아보세요. 언제나 하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아 실현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한 부모의 자녀들은 더 높은 자존감과 독립심을 갖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 인생의 균형과 자기 만족의 중요성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교육입니다. 자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8세에 태권도를 시작한 제 지인은 지금 72세의 검은 띠를 따기 직전입니다. 셋째,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사회적 연결은 노년기 건강과 행복의 핵심입니다. 67세 된 친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3자녀를 키웠습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자녀에게 쏟았죠. 아이들은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 훌륭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모두 독립하고 친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비록 자녀 양육에 전념했지만 자신의 그림 그리는 취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70세에 첫 그림 전시회를 열었고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며 자주 찾아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아 실현입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은 필요하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롤모델이기 때문입니다. 67세 된 친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자녀에게 쏟았죠. 아이들은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와 훌륭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모두 독립하고 친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비록 자녀 양육에 전념했지만 자신의 그림 그리는 취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70세에 첫 그림 전시회를 열었고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며 자주 찾아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아 실현입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은 필요하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롤모델이기 때문입니다. 60대인 저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자녀들은 모두 떠나고 저는 엄마라는 역할 외에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참가한 도자기 수업에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도자기 공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 삶의 활력소입니다. 지난 명절 모인 가족들 앞에서 둘째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평생 우리만 바라보며 사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65년을 살아왔지만 내 꿈은 무엇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자녀만 바라보며 살았더니 이제는 텅 빈 집과 함께 텅 빈 마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공허함을 느끼시나요? 프랑스 철학자 루소는 부모의 희생은 자녀의 짐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자녀들을 위해 산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었던 거죠. 엄마가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는 성공해야 해라는 무언의 압박을 준 셈입니다.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학 교수가 되길 원했던 아버지가 자녀를 연구실로 끌고 다니는 모습, 무용수가 되길 꿈꿨던 어머니가 딸을 발레학원으로 보내는 모습이 익숙하신가요? 충격적이게도 부모의 미완성 꿈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가정의 자녀들 중 67%가 성인이 되어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너 자신의 길을 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웃게 내버려 두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자녀의 진정한 잠재력은 부모의 꿈이 아닌 그들 자신의 열정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녀의 진정한 재능과 관심사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방법, 나이가 들어도 부모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 없이 건강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미련과 자녀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지혜를 얻으세요. 제 첫째 아들이 30살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 난 의사가 되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엄마의 꿈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간 의대에서 공부하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간호학교에 진학했고 결국 그 꿈을 포기했죠. 무의식적으로 제 미완의 꿈을 아들에게 투영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관심사를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지금 그는 의사이지만 진정한 열정이 없는 삶을 살고 있죠. 반면 셋째는 달랐습니다.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를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했죠. 하지만 아이의 단호한 의지 앞에 결국 제가 물러섰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유명 광고 디자이너로 일하며 자신의 일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이의 눈에서 빛나는 열정을 볼 때마다 첫째에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대는 안정된 직업이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공무원. 이런 직업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게임 개발자 등 우리 세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이 인기를 끕니다. 우리의 낡은 기준으로 자녀의 미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손주가 있는 분들께 특히 당부드립니다. 손주들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의 꿈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건 직업이 될 수 없어라는 말 대신 그래서 어떤 점이 너를 그렇게 흥미롭게 만드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의 열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세대 간 소통의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우리의 미완성된 꿈에서 비롯된 것인지 자문해 보세요. 자녀가 우리의 대리인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향과 재능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 하나요? 무엇에 열정을 보이나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결정을 무조건 지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조언과 지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그들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제 친구 중에는 70대인 지금까지도 60대 아들의 취업과 결혼에 간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결국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죠.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자신의 꿈을 강요할 때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당신의 지갑이 자녀의 평생 ATM기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독입니다. 30이 넘은 자녀에게도 여전히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녀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 자녀의 72%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48%가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지원이 부모의 노후 자금을 심각하게 잠식하여 노년기 빈곤율을 33%나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위한 지나친 희생이 결국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이 영상은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는 실질적인 방법과 건강한 경제적 경계를 설정하는 법, 그리고 노후 자금을 보호하면서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한다면 당신과 자녀 모두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둘째 아들 부부가 찾아옵니다. 반갑게 맞이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끝에는 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이들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이런 말들이 이어지면 저는 결국 통장을 열게 됩니다. 이게 벌써 10년째입니다. 반면 첫째와 셋째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명절이나 생신 때 용돈을 주시려면 어머니, 그 돈으로 여행 다녀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그들을 다르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대학 시절부터 사회 경험이 중요하다며 아르바이트 대신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모든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취업 후에도 너는 아직 경제관념이 부족해라며 재정관리에 간섭했죠. 결혼할 때는 신혼집을 사주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양육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의존의 패턴이 형성된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는 종속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가 둘째를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아이는 자립심을 키울 기회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제 38인 둘째는 여전히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 손을 벌립니다. 72세인 제 친구는 더 심각합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해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고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칸방에 살면서도 손주 학원비는 여전히 지원하고 있죠. 이제 그만 도와줘도 될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조언했더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누가 책임지나요? 저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중에 병원비와 노후 자금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첫째와 셋째는 저를 도우러 왔지만 둘째는 오히려 앞으로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며 불안해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둘째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키워주지 못했다는 것을요. 경제적 의존의 고리를 끊는 것은 쉽지 않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가 실천했던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둘째와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아. 너희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엄마도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어.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저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 후에는 더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둘째 부부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남편은 추가 수입을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세요. 돈을 직접 주는 대신 재정관리나 예산 계획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테크 노하우를 공유한 것이죠. 이것이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진정한 도움입니다. 놀랍게도 경제적 독립을 시작하면서 둘째 부부의 관계도 더 나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돈 문제로 항상 다투었지만 이제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파트너십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둘째가 스스로 생활비를 벌게 되면서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엄마 처음으로 자동차를 할부 없이 현금으로 샀어요 라며 자랑하더군요. 그 목소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인지 자문해 보세요. 당장은 편하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자립심과 성취감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물질적 지원이 아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인생을 통제하려 하시나요? 넌 아직 어려서 모른다며 중요한 결정을 대신 내려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놀랍게도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 지속되는 가정의 성인 자녀들은 결정장애와 책임감 결여가 일반 가정보다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의 통제가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 남의 뜻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힘을 기르지 못하면 평생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며 살게 됩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모든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성인 자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방법, 조언자로서의 건강한 역할 설정,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 없이 의견을 나누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난해 제 막내딸이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경쟁이 심해. 그 돈으로 차라리 안정적인 투자를 해. 딸은 제 말을 무시하고 카페를 열었고 저는 한동안 서운함에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딸의 카페는 지역 명소가 되었고 지금은 두 번째 지점을 준비 중입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죠. 우리 세대는 자녀의 의견보다 부모의 경험을 더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가 더 많이 살아봐서 안다며 개입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현재 상황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신부감에 대해 제가 못마땅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아들에게 좀 더 생각해보라고 강하게 권했지만 아들은 자신의 선택을 밀고 나갔습니다. 지금 그들은 15년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저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들이 더 잘 알았던 겁니다. 자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은 통제자에서 조언자로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3가지 원칙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요청이 있을 때만 조언하세요. 자녀가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의견을 강요하면 그들은 방어적이 되거나 아예 소통을 피하게 됩니다. 대신 내 생각이 궁금하면 언제든 물어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정말 필요할 때 기꺼이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둘째, 결과에 대해 봐. 내가 그랬잖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녀의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입니다. 제 둘째가 비싼 외제차를 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는 비난 대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둘째는 더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르게 되었죠. 셋째, 자녀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 우리 세대는 안정과 물질적 성공을 중시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행복과 자아 실현에 더 가치를 둡니다. 제 막내는 고연봉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을 존중했고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결혼, 직업, 주거, 심지어 육아 방식까지 간섭하곤 하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넌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어 라는 불신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 사랑과 독립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해 고민하시나요? 충격적이게도 과보호와 통제적 양육을 받은 자녀들의 65%가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놓아주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는 우리를 통해 왔지만 우리에게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여정이 있고 우리의 역할은 그 여정을 함께하되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독립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건강하게 독립시키는 방법,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전략, 그리고 성인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지혜를 알려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의 완성은 자녀를 놓아주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막내가 대학을 위해 집을 떠나던 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30년간 자녀 양육이 제 삶의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었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던가요? 그것보다 더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제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으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녀 양육의 모든 것을 쏟아붓도록 교육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자녀가 독립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잘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65세가 넘었는데도 40대 아들과 함께 살며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녀가 아들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들은 결혼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도한 모성애가 가져올 수 있는 비극입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구속합니다. 사랑은 상대의 성장을 기뻐하지만 집착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붙잡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로 그들의 삶을 통제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놓아주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저는 막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30년간 엄마라는 정체성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저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은 여행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3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매일 전화하거나 자녀의 일상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1번 정도 자녀들과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사위나 며느리와의 갈등은 종종 자녀와의 관계에도 균열을 가져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 가족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지금은 친딸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정 문화와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세요. 자녀가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그들도 자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제가 여행과 취미 생활을 즐기며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더 부담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러섬과 방치는 다릅니다. 자녀를 놓아준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관심해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지지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계와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이 있을 때 도움을 주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부동산, 아니면 좋은 교육? 놀랍게도 성공한 자녀들의 85%는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로 자유와 신뢰를 꼽았습니다. 반면 부모의 통제와 개입이 심했던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결정장애와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와의 진정한 관계는 소유와 통제가 아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입니다. 손주가 있는 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자녀 양육에서 실수했던 부분을 손주 세대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손주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세요. 그들의 선택을 격려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알려주세요. 조부모는 자녀보다 더 여유롭게 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방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은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지시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부모는 아이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우리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